이 가장자리를 시접 처리를 한 다음에 술을 놓는 경우들도 있고, 술을 다 놓은 다음에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대체적으로 이 가장자리를 다 막아준 다음에 술을 놓는데요. 얘처럼 이 가장자리 올풀림 방지가 되어 있는 이런 천들은 그냥 왼쪽 오른쪽에 양 사이드에는 시접 처리를 하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위에만 미싱으로 막거나 아니면 손바느질로 이렇게 안쪽에서 저는 박음질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도안마다 표시한 시접 사이즈가 다르긴 한데, 보통 사시코에서는 이제 가장 바깥쪽 라인에서 1cm 떨어진 그쪽을 시접 라인으로 잡아서 막아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대충 사이즈를 보고 비슷한 사이즈를 남으면 위에만 이렇게 막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얘처럼 양쪽 사이드도 올풀림 방지가 안 돼 있는 천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 세 군데 면을 다 막아준 다음에 술을 놓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들도 있고, 일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던데요. 이렇게 천 도안을 받으면 가장자리를 시접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서 여기를 시침질로 대강대강 실로 이렇게 시침질을 해주고, 이쪽을 다 네 면을 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대로 그냥 술을 다 놓아요. 술을 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접혀있는 이 부분을 공그리기로 이렇게 한 땀씩 공그리기로 막아주는 그런 방법으로 술을 놓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 준비 단계에서 다 막으면 나중에 이거를 키친 클로스로 쓸지 뭐 테이블 매트로 쓸지 아니면 이걸로 뭐 가방을 만들지 파우치를 만들지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수부터 놓고 나중에 이 끝단 처리를 해주면 사용 용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방법으로 끝단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왜냐면 보통 술을 놓을 때 저는 가운데 먼저 하거든요. 시침핀으로 군데군데 이렇게 찔러 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 쪽에 술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위아래로 이렇게 술을 놓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림이 있는 일러스트 도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테두리를 다 하고 가운데 이제 그림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림을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숫자 2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보면 숫자 1, 테두리 라인선, 그 다음에 가운데 그림, 그 다음에 가로 세로, 그 다음에 사선 방향.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대쪽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림이 없는 일반 그런 도안이다 그러면 가운데를 먼저 이렇게 해주시고 위 아래로 나가면 훨씬 천이 이렇게 울지 않고 술을 놓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술을 놓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술 놓는 방법도 책마다 다르고 하시는 분에 따라 다 다르고, 약간 뜨개처럼 딱 정해져 있는 기본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예쁘게 마무리 할 수 있고 예쁘게 술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써요. 그러면 색단 먼저 들어가서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좀 복잡하다, 도안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이렇게 한번 찔러주세요. 찔러준 다음에 뒤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죠? 저는 보통 뒷면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앞면에서 겉에서 시작을 하니까 너무 지저분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뒤에서 시작을 해요. 이렇게 뒤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 보면 색담 전에 바늘을 빼세요. 그리고
그리고 끝은 한 이 정도 남겨두시면 돼요. 살살살살 빼주세요. 여기 남아있는 라인선에 반만 이렇게 바늘을 뒷장에만 떠주세요. 이렇게 앞에 안 나오게. 사실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고 두 장을 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두 장을 다 이렇게 올라오고 또 다시 두 장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앞에가 되게 울퉁불퉁해져요. 원래 술을 놓았던 그 실과 뒤에서 올라오는 실들이 합쳐져서 예쁘게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두 장을 다 넣지 않고 바늘을 여기 한 땀 남아있는 반 정도의 뒷면만 살짝 떠서 바늘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땀 구멍, 실이 이제 들어갔던 그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서 살짝 들어서 뒷면에만 바늘을, 그러니까 뒷장, 앞장 두 장 사이에 바늘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위에서는 실이 안 올라와서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땀도 바늘을 한 요 정도만 집어넣으면 그 다음 땀을 뜰 수 있는 시작이 딱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럴 때 살짝 올라오기도 해요, 바늘이. 그래도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는 시작을 해주거든요. 땀 두 개를 다 떠도 괜찮기는 한데 조금 두툼해지니까 이 라인들이 두꺼워질 수가 있어요, 군데군데. 그래서 저는 한 장만 천과 천 사이에다 바늘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시작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처음 하실 때 그게 힘들다 그러면 그냥 두 장을 다 겹쳐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만약에 이렇게 내가 먼저 미리 색감을 갔다 그러면 이 뒤에서
이렇게 푹 찔러요. 푹 찔러서 여기 실이 시작하는 여기 부분에 딱 맞춰서, 가운데 딱 맞춰서 이렇게 빼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위에 이 땀에 끝나는 부분 가운데다가 딱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 땀씩.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뒤에서 그 다음 땀에 끝나는 부위에다가 바늘을 딱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을 때는 가운데에다 딱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실이 딱 겹치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끝나는 부위에다가 딱 가운데다가 이렇게 싹.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주면 이렇게 한 줄로 나란히 겹치게 돼서 깔끔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 번 이렇게 셋땀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 얘네들이 막 옆에서 들어올 때가 있고 찌그러져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겹칠 때가 있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두 장을 찌를 때는 이런 식으로 한 땀 한 땀씩 해주는 게 훨씬 예뻐요.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집어 넣으면서 겉에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딱. 이렇게 셋땀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 티가 안 나죠. 깔끔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겹쳐진 게 겉에서 이렇게 보면 티가 잘 안 나요. 그리고 천은 이렇게 잡고 하시면 돼요. 이 꺾이는 부분이 만약에 나온다? 그럼 이렇게 꺾이는 전까지 딱 해주고 훑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식사 방향이 만약에 늘어나는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사선으로 천이 늘어난다. 그럼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너무 세게 당기면 안 되고요. 내가 이만큼 했다 그럼 여기를 딱 잡고 요만큼 이렇게 딱 잡고 요만큼씩 이렇게 늘려주셔야지 천이 울어가지고 실이 이렇게 붕 뜨는 그런 현상들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거는 위, 아래는 식사 방향이 아니어서 당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잡고 훑어주시면 돼요. 펴지게. 그 다음에 다시 방향을 바꿔서 이 도안에 땀이 되게 일정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고 이대로만 술을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한쪽은 끝이 막혀 있고 한쪽은 이렇게 공간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원래 수가 놓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프린트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저는 이쪽으로 갈 거니까 여기를 딱 잡고 이렇게 훑어주세요. 다시 방향이 바뀌니까 라운드를 이제 하실 때는 이렇게 라운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몸을 막 이렇게 돌리면서 라운드를 하지 마시고 이 천으로 이렇게 약간 일자로 만들면서 이 천을 이렇게 펴주면서 이렇게 천을 이렇게 펴주시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느질을 해주셔야지 돼요. 편해요. 내가 막 몸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라운드를 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천을 이렇게 일자로 펴준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이 땀 그대로. 그러면 라인이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실 이렇게 훑을 땐 이렇게 훑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부분도 너무 여기서 확 잡아당기면 이 부분이 쪼그라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꺾이기 전에 이렇게 딱 잡아주고 딱 훑어주고 그 다음에 또 반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딱 붙여서 그냥 이렇게 얘가 나와 있던 그 구멍 그대로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훑어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끝났잖아요. 끝났으면 다시 되돌아서 새땀을 와도 되고 아니면 이 옆에 그대로 이어서 새땀을 더 떠서 끝내줘도 되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사실 뭐 이렇게 해서 가도 상관없고 이렇게 해서 가도 상관이 없는데 사시코에서의 매력이 뭐냐면 이 겉면과 이 안쪽 면의 모양이 깔끔하게 나와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옆에 부분에 바늘 땀이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하면 예쁘게 나오죠. 저는 지금 라인 한 번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잘라줬는데 요거 할 때는 여기서부터 한 줄 쭉 끝까지 했거든요. 그럴 때는 끝까지 바늘 이제 실 해준 다음에 여기 뒤에 여기 끝에서 여기서 끝났어요. 보시면 이렇게 새땀을 되돌아간 다음에 실을 이쪽으로 빼가지고 여기서 마무리를 해줬어요. 다루마 설명서는 영문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내가 술을 막 이렇게 놓고 있다가 아 실이 모자라. 근데 어차피 이 줄을 그대로 쭉 술을 놓을 거야. 그럴 때는 이렇게 술을 놓은 다음에 여기서 실을 끊고 다시 새땀 전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술을 놓으면서 이어서 연결해서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라인은 쭉 술을 놓다가 중간에 이제 실이 모자라서 끝났다. 그대로 한 다음에 여기서 빼주고 그러면 다시 여기서 새땀 전에 새땀을 다시 또 뜨고 그러면 이 새땀이 겹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또 다시 연결해서 라인을 술을 놓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부분이 새땀이 겹쳐진다. 그래서 이게 튼튼하게 해서 이 수가 나중에 실이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시작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형 부분에는 이렇게 안에 십자가가 들어가면 안 되고 꼭 공간을 남겨야 돼요. 뭐 그런 것만 여기 도안에 다 나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되는 거는 다 도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면서 내가 노하우를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얘는 다루마 거예요. 얘는 제가 다른 데서 샀는데 확실히 이렇게 천이 이렇게 촘촘해요. 이렇게 촘촘한 것들은 사시코 바늘은 그래도 조금 두꺼운 바늘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찌를 때 잘 안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 올에 겹쳐가지고 잘 안 들어가서 뻑뻑한 애들이 있는데 이 다루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천이 도톰하고 바느질하기 수놓기 딱 좋은 조직감이어서 바늘도 되게 잘 들어가고 부드럽게 한 번에 여러 땀을 떠도
뻑뻑하지 않고 그래서 수놓기가 좋은 것 같아요. 물결, 그 다음에 나팔꽃 그런 것들은 이렇게 가운데 먼저 시작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삼각 패턴의 가운데 그림 있는 비스켓 그림 같은 게 있는 거는 이제 테두리 라인 네모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그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로 세로를 한쪽 방향 먼저 이렇게 다 완성을 하면 그 다음 반대 방향 이렇게 술을 놓아주시면 돼요. 세탁을 다 하고 한 60, 70% 말랐다 그럴 때 다림질을 해주면 좀 더 예쁘게 다림질이 되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땀을 실을 안으로 숨겼어야 되는데 이게 안 숨기고 그냥 떠버렸나 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뒷면도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를 다 완성했어요. 아, 제가 이거를 안 빨았구나. 안 빨았네요. 빠른 줄 알았더니 안 빨고 그냥 사용했구나. 안 빨아가지고 여기 프린트가 남아있었잖아요. 이걸 안 빨았네요. 이제 세탁을 하고 조금 덜 말랐을 때 다림질을 해주겠어요. 주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양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네이비 컬러에 이 핑크, 찐 핑크와 이 화이트 그레이 컬러가 너무 오묘하게 잘 섞여서 수가 너무 예쁘게 나와지는 것 같아요. 이 컬러랑 그 그린 컬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네이비 색깔로 더 가져와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예쁘게 술 놓으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